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수시 지원과 관련해서 어디서도 조금 물어보기 애매하다, 이건 너무 궁금한데 딱히 정확한 답변이 없다 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수시 원서 접수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시 원서 관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대학마다 UA로 원서 대행 접수를 맡기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학사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진학사의 모든 대학, UA의 모든 대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통 원서 접수라고 해서 두 업체가 연합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하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만 다르면 가능합니다. 학교마다 교과든 종합이든 여러 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형으로 과를 지원하는 건 상관없지만 한 전형에 두 개 과를 중복 지원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럴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면접 시간이 접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지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늦게 제출하면 조금 늦게 면접을 볼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 결제 클릭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전형을 어떻게 맞게 썼는지 여러 번 확인하고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접수하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네. N수든 현역이든 원서 접수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작년 했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좀 간단한 질문들은 제가 OX로 좀 빠르게 넘어가 봤고요. 조금 답변을 길게 해야 되는 몇 개의 질문만 추려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태경 학생인데요. 학교가 이원화 학교일 경우 원서를 넣을 때 어떤 곳으로 넣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원화된 캠퍼스라고 해서 원서 접수 방법이 다르진 않습니다. 어떤 학교든 이원화된 캠퍼스가 분캠이 아니라면 그냥 그 학교의 전형의 그 과를 지원하시면 되지 별다른 수시 원서 방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주학 학생이 학교 학과별 입시 요강을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가장 쉽게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는 것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학 학생이 같은 질문 하나를 더 했는데요. 대학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다고 하던데 그럼 하루에 접수를 다 못할 수도 있을까요? 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 사이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을 대학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마감하는 대학, 14일날 마감하는 대학, 15일날 마감하는 대학이 있고 5시에 마감하는 대학, 6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내가 써야 되는 6장을 픽스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기간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거 놓치시면 실수로 못하시는 친구들도 아주 간혹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형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장 추천은 학교에서 협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다를 정하면 원서 접수를 할 때는 본인이 하거나 또는 똑같이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하거나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만 별도로 학교에서 지원서를 넣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진 학교장 추천 전형의 카드가 어떤 친구는 매우 꼭 내가 썼으면 하고 기다리는 추천 카드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카드는 안 써도 되겠다 싶을 때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다른 학생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시는 것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니 다른 친구도 못 쓰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의 산출 방식은 학교마다 모두 다 달라서 나의 등급이 환산 점수로 어떻게 되느냐는 다 교과 전형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맞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전교과, 그 다음에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의 등급을 순차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고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비율 또는 성취, 도까지 모두 다 보기 때문에 그걸 교과 반영식으로 산출을 해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재수, 삼수도 워낙 학종으로 많이 붙여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르죠. 제가 그때 아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고대를 아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아마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교과 전형 중에 동국대처럼 특정 과목만 뽑아서 10과목이나 12과목을 보는 경우에는 그 등급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마 그때 고려대를 얘기하면서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린 거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장문 답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태경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상향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정 라인 했을 때 학교장 추천을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딱 교과 내신 성적 하나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상향이냐 안정이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 수능 최저 유무, 정시 라인으로 가능한 대학 라인, 생기부의 수준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학교장 추천은 상향 카드다, 안정 카드다 이렇게 정하시고 쓰시는 건 매우 위험한 선택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경쟁률 관련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솔직히 컨설턴트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시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률 관련 질문은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저의 견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일단 베이스로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주요 대학에서 입시 결과가 떨어지거나 경쟁률이 폭발했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반드시 올라간다거나 하는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 질문을 좀 읽어보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길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민서 학생인데요. 실시간 경쟁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학사든 UA든 원서대행 업체가 매일 실시간으로 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시면 가장 빠르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배준혁 학생이 작년에 경쟁률이 심하게 높았던 학과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기준 전년, 전전년 대비 매우 심하게 높았다면 그거는 작년이 너무 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전 경쟁률 정도를 보고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질문하신 거, 학생들이 질문하신 게 원서 접수 시작하자마자 지원해야 하는지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보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셀 수 없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경쟁률과 그 다음에 입시 결과와의 관련성을 위해서 여러 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저희 팀들하고 여러 번 세미나도 진행을 해본 결과값인데 전년 대비 경쟁률이 폭발해서 입시 결과가 올라간 케이스, 내려간 케이스가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률을 안 봐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 견해지만 저는 보통 수시던 정시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일 5시에 마감이라고 하면 14일 날 업데이트되는 마지막 경쟁률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정도 상황에서 전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면 쓰셔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이 경쟁률이 전년이나 전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튀었다라고 하면 이거하고 유사한 이런 과들을 보고 쓰시라고 보통 조언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경쟁률을 보다 보면 불안감밖에 커지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은 올해 처음 써보는 거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경쟁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만 보시고 자신감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전형별 지원 전략 관련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생기부 요소에서 문과로 틀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틀면 되는데 무작정 교차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것은 수시에서는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갖고 있는 조건을 잘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지원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소서는 학교에 한계가 있는 학교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일반고가 될 텐데 내가 열심히 탐구를 했지만 그것이 학교에서 서술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마지막 그것을 어필하는 수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있는 것이 일반고 친구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리한 수단입니다. 아무래도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자소서가 없어도 생기부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학교 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주신 질문 중에 서시은 학생이 있습니다. 어문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평균 등급을 어떻게 봐야 하고 상향 적정 하향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반고에서 어문계열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 적정 등급 안에서 특히 영어이거나 제2외국어 계열의 원점수나 등급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어문계열을 쓰는 기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가 불안한데 그래도 마지막 안정 라인은 종합보다는 최저합이 적은 교과로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학종을 쓴다라는 건 정말 객관적으로 일반고에서 생기부가 아주 좋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지 않는 한 쓰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기부가 아무것도 없다고 6교과를 쓰는 건 의학학 계열이 아니고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정시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의 그 최저를 반드시 맞추는 노력을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5번째, 수시 카드 구성 관련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3개, 적정하게 4개 모의고사의 평균값이 어떻게 되는가, 잘 본 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는가와 두 번째, 그 3개나 4개의 모의고사가 평균값에 근접해 있는가, 이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쓰셔도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6교과를 쓰는 것이 어느 라인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 학과, 일반 대학을 쓰실 때는 일반고 기준으로 6학종을 쓸 거라는 것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생기부의 질적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건 그냥 좋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기부가 안 좋다고 무조건 교과 쓰고 나는 생기부가 무조건 좋다고 종합을 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입결 관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작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해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가정해야 하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학교의 같은 라인에 전형별 인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여야 합니다. 이 경우를 충족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교과 전형에 한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이 낮아진 건 조금 더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가 붙었을 가능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입결이 낮아졌으니 내가 쓴다라고 종합전형에서 하시는 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결 관련하여 질문을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예연 학생이 교과 전형에서 작년 입결을 신뢰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평균과 70% 중 어느 입결을 봐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올해 종합 전형과 달리 인원이 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능 최저가 대개 조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70% 컷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50% 컷 정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정이나 안정은 50% 컷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민지 학생이 학종의 경우 50, 70% 컷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의 입결이 경희대하고 시립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우리 입결 홈페이지에 가면 평균 등급, 그리고 그 평균 등급의 산포도가 나와 있고요. 시립대의 경우도 70% 컷에 해당이 되는 일반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영재고, 과고가 다 등급별로 산출이 돼서 합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평균이 이 정도면 우리 일반고는 이 정도의 등급이 필요하다는 뜻이군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시는 것이 그래도 혼자 라인 잡을 때는 가장 유의미한 어떤 해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민 학생이 교과 전형을 재수 방지용으로 아주 안전하게 쓰려고 할 때 전년도 입결 결과에 비해 얼마나 낮게 써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가급적이면 50% 안쪽에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면접 논술 관련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면접 1점 전형에서 상향을 쓰거나 안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상 매년 겹치는 연대 국제형하고 고대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의뢰 2장을 다 쓰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겹쳐 쓰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장문 답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박소영 학부모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재심은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연계의 재심은 기반
면접은 수학, 자기의 백분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의 백분위,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모의고사의 백분위가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추석 이후부터는 시작을 하시는 것이 보통 노멀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의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는 국어 백분위가 높고 낮음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능 후에 혼자 준비해도 합격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 전부터 구태여 준비한다고 더 유리할까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수능 준비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염정원 학부모님께서 수리논술은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학의 백분위가 높고 수능 최저 충족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써보셨을 때 좋은 결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두 가지의 조건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특정 대학 수시 관련 전략 질문들이 좀 있어서 몇 개의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대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형을 보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정리했을 때 첫 번째, 학업 우수형과 학교 추천의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가 대부분 완화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추천 전형이 고3 재학생으로 학년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에다가 플러스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대 학추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학업 우수형은 일정 부분 인원이 증가한 점.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고대의 전형의 변화가 학추와 학업 우수형에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지는 솔직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장문 답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태경 학생이 경희대와 건국대의 경우 과목의 위계질서를 중요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위계질서를 중요시 생각하는 다른 대학이 더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일단 서영고, 서성하는 다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중경예시, 건동옥수 라인에서는 두 학교가 조금 더 많이 보는 경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글쎄요, 20위권 대학까지 가면 어느 정도 위계를 보는 게 숭실대하고 광운대가 조금 보고 나머지는 조금 덜 보단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특수 전형 관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6장을 모두 다 기준으로 쓰는 건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훨씬 더 위험한 방식입니다. 경쟁률이 어떨지,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몰려올지, 입결이 어떻게 틀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윈 라인을 기준으로 쓰실 때는 일반 전형하고 섞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수시 관련하여 그래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가장 많은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무리 멘트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시 준비만 되어 있는 아이에게 어떤 멘트로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엄마로 빙의돼서 한마디의 희망 멘트, 용기 내는 멘트를 엄마 워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아, 너 3년 동안 열심히 했어. 우리가 지금 6개를 다 상향으로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는 꼭 붙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한 이것도 꼭 쓰자. 그리고 너가 열심히 한 만큼 이거 할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우리는 해보는 거야. 화이팅!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시 관련 Q&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수시 마무리 잘 하고 우리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또 도움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